매해 늘어나는 고령자 1인 가구.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성 고령자들입니다. 올해 80살인 조경숙 할머니는 비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구 하나 놓을 수 없는 초라한 생활 공간.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사실 할머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유치원 교사 출신입니다. 이때만 해도 얼마나 내가 좋았어. 이렇게 젊고. 존경받는 에리트 여성이었죠. 그때 뭐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지. 웬만한 교수들 봉급보다 낫었다. 우린 유치원인데 생기는 거 얼마나 많은데. 경제적인 여유에 아이들과 함께한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이젠 빛바랜 사진 속의 추억일 뿐 노후 준비 없이 갑자기 닥친 불행은 결국 노후 빈곤으로 이어졌습니다. 팔려줬지. 왜냐면 내가 일찍 이혼을 했거든. 하루 종일 애들을 가르치고 집이라고 들어오는데 이런 난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갖고서는 갈 때가 있어. 생활비는 늘 빠듯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중 월세를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죠. 저녁도 우유에 밥 한 술 말아먹는 것이 전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이제와 후회스럽습니다. 여성 고령자들은 남성에 비해 빈곤층으로 추락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것은 장소와도 관련이 깊죠. 노인 문제 중에서 핵심은 여성 노인의 빈곤 현상입니다. 여성 노인은 추가로 1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남편 간병은 부인이 하는데요. 부인의 간병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외롭게 살다가 노후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질병에 시달리면 간병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성 노인의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 탓에 길어진 노년의 삶.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장소는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파산 신고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는 법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자의 파산율이 왜 이리 높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특수한 문화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레에 폐지를 한가득 실었습니다. 80대 노부부는 이렇게 매일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나왔어. 6,200원. 7,200원이구만. 7,200원이구만. 7,200원. 하루 온전히 이거 한 마리 버게 7,200원 많이 벌었잖아. 이렇게 일해 한 달에 20여만 원이 겨우 손에 쥐어집니다. 남은 돈 공짜로 10원도 싫어. 나는 10원도 싫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는 괜찮는데 그 사람들 빼가빠이도 버리는 돈이야. 그래 그냥 공짜로 받는 건 아니. 부부는 8평 남짓한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받을 수 없죠. 그러니 당장 사용할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이 원소라지. 안 게 아니야. 돈이 원소냐.
딴 사람들은 나이 먹어도 반찬도 해놓으면 뭐 해놓은 게 있다대. 해놓은 게 있는 거 사다가 먹고 이렇게 기수 안에 먹다니. 내가 그랬네. 저런 사람은 몸 보고 타고나서 저랬나 싶은 생각도 들어. 어떤 데는 혼자서 울어. 무릎 관절 수술도 해야 하지만 엄두도 못 냅니다. 이래 가서 이것도 앞 머리만 하잖아. 양쪽으로 다 머리도 호강한 건 털렸고 이제는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자식들이 이제 돈 달라 해가지고 뭐 소리가 다 마음이 안 좋고 그때 자식들이 이제 돈 달라 소리 안 해. 왜 자식들이 이제 돈 달라고 살아? 내 힘대로 막 그래 저렇게 하다가 막 가는 거지. 세상 가는 거지. 걔는 집 살 때마다 가서야 돈을 그냥 미천씩 미천씩 맨날 그냥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근데 나중에는 집을 하나 엄청 사는데 계약금부터 다 줘서 2억 3천 주고 샀잖아요. 아들한테 어떻게 돈 받아요? 내 건 먼저 챙기고 나머지로다가 놀아주라고. 그걸 몰랐어 그걸. 한국인의 노후를 빈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자녀에게 집중된 지원 비용입니다. 자녀의 성공과 행복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자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노후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하는데 자식이 잘 되면 본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외국하고는 달라요. 한국인의 가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40대엔 월 지출액의 30%를 자녀 교육비로 쓰고 50대엔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자녀 결혼 비용으로 사용을 하죠. 결국 이런 자녀 중심 문화는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해야 하기 때문이죠. 손주를 줘야지. 손주 집이 없다는가. 그러니까 내가 저거 손주로 장교 가가지고 지가 직장으로 저걸 해서 무엇을 해야 됐겠는데 아이고 모르겠어. 한국에서 부동산은 노후 자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은 문제라고 말합니다. 노인들이나 중장년들이 집을 꽉 쥐고 꾸역꾸역 살아가요.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나이 들어서 90세나 95세에 사망하면서 아들한테 유산으로 줘요. 상속으로 줘요. 그럼 아들이 70세예요. 이런 걸 노노상속이라고 하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본인 부모가 아낀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바꿔도 노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인 부부는 살던 집에 거주하며 주택을 노후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집을 누르고 살아도 집에서 돈이 나오지 않잖아요. 돈이 안 나와요. 그냥 살기만 할 뿐이지. 그러면 다른 돈으로 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돈이 아이들한테로 가겠지만 여기서 매달 나온다는 건 참 든든한 백이에요. 네, 부부는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사망 때까지 평생 연금 방식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마누라에 가서 자녀들한테 짐이 된다는 건 나는 그게 제일 부담이거든요. 그 경제적인 부담을 안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미리 준비해야지. 미리 사전에.
사전에 준비한 결과물이 지금 오는 거예요. 부부는 작은 텃밭도 구입했습니다. 소일거리로 블루베리 농사도 짓고 있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그때 세웠었잖아요. 그게 지금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하지. 다행이다. 노후 준비라는 것은 더하기 아니면 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하는 것은 소득을 더하고 일을 더하고 연금을 더 투자하고 하는 것이 더하기고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그보다 못지않은 효과가 빼기입니다. 빼기란 적정한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차를 판다든지 은퇴 후에 중형차를 팔면 한 달에 6, 70만 원의 돈이 절약이 됩니다. 유지비라든지 각종 비용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커피 한 잔을 아끼면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카페라떼 효과라고 하는데요. 커피 한 잔을 아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자. 이게 이제 외국에서 유행하는 노후 준비 기법입니다. 부모 부양의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지금 스스로 철저한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노후 빈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